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1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오늘부터 2단계로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 조간 언론들이 그 소식을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보시면은 수도권 식당, 카페 밤 9시 통금 풀렸다. 밤 9시 통금, 사실상 통금 상태였죠. 식당들이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부터는 풀립니다. 자, 풀리면서 코로나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27일까지 완화가 일단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매장 취식 허용, 대규모 커피숍 같은 데서는 아직 안 됐죠. 그게 그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었는데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클럽이나 유흥주점 같은 11종의 집합금지는 지속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는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일일 신규 확진자 11일째 1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낮춰야 된다. 자, 중앙일보 일면톱도 수도권 2단계 복귀, 식당 심야 영업 재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면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2.5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가 됐다는 소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 그 옆에 보시면 사이드톱인데, 이 사이드톱에 보시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추미애 아들 문제로 송구, 검찰개혁은 완성하겠다. 자, 이거 어제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아들 문제로 송구하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가족사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부군의 좀 다리가 불편한데 교통사고로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마저 이 무릎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하다. 그렇지만은 위법한 것은 없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완성하겠다. 이 말은 곧 사퇴는 없다는 것이죠. 사과는 하지만 사퇴는 없다. 그래서 특히 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시작됩니다.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대정부 질문, 국회 대정부 질문 하루 앞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자, 그렇게 했지만 야당에서는 말로만 송구하고 의혹에 대한 언급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조간신문의 추미애 장관 어제 입장문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좀 싸늘합니다. 냉소적이죠.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오를 실수를 인정하거나 범법사실을 인정하는 거나 그런 것은 없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가족사만 이야기했다 이런 건데 심지어 이 대표적인 진보 언론이죠. 한겨레 신문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5면을 보시면은 추미애 가족 아픔 토로 하고 여론 누기기 그냥 여론을 어색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탁 2억원 언급을 안 했다. 자, 가족사를 앞세워서 여론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핵심인 청탁 2억, 특혜, 휴가, 병가 이런 것도 있지만 자재 배치 청탁, 또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폭력병 청탁 이런 거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모성애 부각, 동정 여론에 호소했다. 부대에 전화한 이옥동에는 침묵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황희의 오발탄, 난감한 이낙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이죠. 오발탄, 난감한 이낙연.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마치 범죄자처럼 그렇게 SNS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어났죠. 여기에 대해서 이장경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좀 난감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황희가 당직병 실명 올리고 단독범 표현을 했다. 그리고 페북 글이 논란되자 일부 수정하고 사과했지만 금태섭 등 여당에서도 제정신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황희 의원은 최초 방아쇠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언행을 보면은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단독범. 마치 범죄인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고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공범 세력. 그 뒤에 어떤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속 미안한 의미다.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황희 이 문제를 놓고 조선일보는 일면 톱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공익제보자죠. 그 현모 병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민재판하는 여당,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추미애 아들의 병역 특혜, 병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현모 병장, 그 당직 사병을 인민재판하듯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 분위기를 일면 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황희 실명 얼굴 공개하며 단독범 아니다 공범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공익신고 보호한다고 하더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공익신고 보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히려 친문 지지층들이 공격을 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 정치권에서 부추겨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제보자는 협박, 욕설에 정신이 갈 지경이다. 그렇지만 법정에 나갈 용의는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황희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조차 황희가 정말 제대로 이 사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고 또 황희 의원이 이런 그 SNS에 주장을 하고 나니 친문 네티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한다. 이런 말이 조선일보에까지 나왔는데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은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그 공격이 있었는지 그 현모 병장에 대해서 X 같은 일개 사병, 뭐 사냥개 풀어서 작살 이렇게 해서 친문들이 막말 테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사회 분위기상 누가 또 이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리나 이런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편지키려고 또 범죄자 프레임, 또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과거에 있었던 공익제보자를 향한 여건의 험한 말들도 지금 정렬해 놨습니다. 공익제보자 야당 시절에는 그 최순실 사태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익제보자라고 축해 세우더니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 제보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 이 추미애 사태와 관련해서는 황희 의원이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현병장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시절에 얼마 전에 무슨 카카오 들어라 해서 갑질 논란을 빚었던 여당 의원이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시절에 그때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죠. 김태우 특감반원이. 거기에 대해서 당시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그리고 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 관련해서 폭로를 했었죠.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던 손혜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나쁜 머리 쓰면서 의인인 척 하는 게 가증스럽다. 이인인 척 하는 게 가증스럽다. 자, 이렇게까지 인신공격을 막 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중앙일보도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내부 고발은 양심 호루라기 했던 여건이 집권대에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자, 내부 고발을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은 양심의 호루라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세력인데 집권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맹비난을 하고 아예 입을 털어막고 언론을 막아버리려는 양심 선언을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의혹이 폭로됐을 때는 고영태에 대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막 지켜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정부 의혹 제보 신재민에서는 망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당직병 발언놓고는 단독범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유리할 때만 제보자 편을 들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주변의 사람들이 과거 정부에서 비판하고 비난을 했던 일들이 본인들이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 지금 또 하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보자 실명 공개는 범죄 이렇게 이야기한 그 항의에 대해서도 진보에서도 제정신이냐 그 제보자 실명을 공개한 항의에 대해서도 그거는 범죄다 제정신이냐 이렇게 진보에서도 항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중앙일보 5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오면 기사에 그 진보 쪽에서도 항의를 비판하고 있다는 그런 그 기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친문 네티즌들은 이렇게까지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망칠 각오가 돼 있느냐? 인생을 망치는 현병정에게 일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권 지지자들이 당직 사병을 공격을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과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이다.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범법 시험이 오히려 이 네티즌, 친문 네티즌들이 위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도 뭐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의 의원이 여당의 국방위 간사인데 제보 사병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친여 세력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무차별 악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친여 세력이 무차별 악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자, 항의의 SNS 글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신호탄이 돼서 공익 제보자를 공격하는 이런 그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추미애 감사기 발언들만 쭉 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황희, 김종민, 서울훈, 장경태, 우상호, 정청래 의원은 그런 말까지 했죠.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거 빨리 좀 주세요. 이러면 이게 청탁인가 민원인가. 글쎄요. 김치찌개와 이 군생활의 청탁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렇게 빨리 좀 주세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집권당 대표 쪽에서 전화를 했으면은 그것이 문의였어도 그 자체가 압박이고 외압입니다. 특히 정권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죠.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지만은 싸늘합니다. 아침에 조간신문은 제가 한겨레 신문부터 다 보여드렸는데 다 싸늘하고 냉담한데 이런 겁니다. 그 사과를 하면서 사퇴는 하지 않는 거다. 왜 사과를 하면서 사퇴를 하지 않는 거냐. 그리고 왜 사과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쭉 나중에 해명만 해놨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또 법무부 장관이 우리 죄 없어. 이렇게 미리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줬다. 그리고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입니다. 어제 시점으로 내일부터죠.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여권의 이 네티즌들, 친년 네티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싸늘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면을 보시면은 길어지는 문의 침묵.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자인데 지금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고 얼마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서도 추미애 초짜도 나오지 않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것은 아닌지 제가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실체 없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밝힌 것도 추미애 본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본인의 입장일까요? 제가 어제 정가특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권의 논리로 사퇴는 하지 않고 일단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친문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는 그런 고도의 정치술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침묵을 하니 극성 친문 네티즌들이 이렇게 인신공격도 막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악플을 가지고 양념이라고 이야기했죠. 양념. 그런데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는 또 후반기에 들면서 그것은 친문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을 양념이 아니고 오히려 국정 운영을 하다가 위기를 맞으면은 거기에 기대버리는 그 친문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 그것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상대방이 상대 진영에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막 십중포화를 퍼붓는 그것을 오히려 국정 운영에 활용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의지를 하는 것이죠. 악성 댓글을 다는 신문 네티즌들에게 의지를 하면서 국정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 이 추미애 불길이 지금 국회로 옮겨 붙게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4명의 의원이 나와서 그 질문을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불러놓고 앞에 세워놓고 엄청난 공격을 퍼부을 겁니다.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고 있던 전주회 의원, 또 율사 출신이죠. 그리고 경찰 출신 윤재욱 의원도 나서고 또 여당에서 민주당에서도 어모 부대가 나서서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충돌을 합니다. 정청래,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서서 야당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추미애 불길이 국회로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뿐이 아니고 내일 계속 사회문화 분야 이런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른 일반적인 중요한 기사 한 3-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비 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도 이게 무슨 쏘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김경수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어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까지 열고 이렇게 좀 호들갑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은 개천절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다시 호소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에 총선 전날에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일어났다는 성폭력 그 피해자와 동일인이다. 이것은 그냥 풍문으로 돌아다녔는데 이것이 SNS에 확산되고 하니 어제 변호인 쪽에서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국경제신문 25면에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최강욱 재판에 정경심 모자 정인 선다. 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죠. 국회의원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는데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법무법인에 근무할 때 발급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그 재판에 내일 정인으로 정경심 씨와 조국 씨의 아들이 정경심 씨 그리고 조국 아들이 정인으로 섭니다. 이 검찰 쪽이 요청한 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죠. 자, 그렇다면은 내일 만약에 특히 정경심도 그렇지만 그 아들이 본인이 잘 알겠죠. 거기서 인턴 생활을 로펌에서 인턴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어떤 정언이 나올까 예상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재판에서 했듯이 이 진술 거부권, 정언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했죠.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가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과 아들도 조국처럼 덕구라지 조국처럼 정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